저는 평생 남편을 믿고 살았어요. 30년 동안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우리 가족을 책임져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산업재해로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나서 제가 남편의 눈이 되어 모든 걸 돕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생 남편이 관리하던 통장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건물도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장에 찍힌 내역들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호텔 결제 내역, 백화점 명품 구매 내역, 그리고 한 여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계속 송금되는 돈.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설마 이게 뭐지, 이건 아니겠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바로 남편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그 아줌마라는 거였어요. 내가 바보였구나. 저는 이성이라고 해요. 남편 정수와는 30년 전에 결혼했죠. 정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거든요. 조선소 용접공으로 시작해서 기술직이다 보니 연봉도 점점 올랐고 저는 집에서 아이 둘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정수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모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정말 운도 좋았고 안목도 있었나 봐요. 상가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렇게 재산이 불어났죠. 저는 돈 관리에는 영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알아서 잘하니까 믿고 맡겼죠. 생활비만 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정수가 다 관리했어요. 아이들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 우리 노후는 걱정 없겠다 싶었는데 그때 그 일이 터진 거예요. 2년 전 가을이었어요. 정수가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봤어요. 용접 작업 중에 강한 성광에 눈이 손상됐대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눈 모두 시력을 거의 잃게 될 거라고.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수는 30년 동안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며 일해온 사람인데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니. 병원에서 몇 달을 치료받았지만 결국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회사에서 퇴직했죠. 보상금도 받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눈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퇴원 후 정수는 집에서 재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했죠. 평생 씩씩하던 사람이 제 손을 꼭 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남편의 눈이 되기로 했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씻기고 모든 걸 돌봐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이 평생 혼자 관리하던 일들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은행 업무도 보고 건물 관리도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통장이랑 서류들을 봐야 했죠. 사실 결혼하고 30년 넘게 살면서 남편 통장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수가 알아서 다 하니까 저는 그냥 생활비만 받았으면 됐거든요. 어느 날 정수가 은행에 가서 업무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대신 가려면 통장이랑 인감이 필요했죠. 남편 방 서랍을 열었어요. 평생 꼼꼼했던 사람답게 모든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통장도 여러 개 있었어요. 주거래 은행 통장을 펼쳤는데 거기서부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달 15일이면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계좌 이름은 박미선 누구지, 이 사람은. 그리고 호텔 결제 내역들 롯데호텔, 신라호텔 매달 한두 번씩 찍혀 있더라고요. 백화점 명품관 결제도 보였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이건 사업 관련된 거겠지. 접대비나 그런 거겠지. 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다른 통장도 펼쳐봤어요. 거기에도 박미선이라는 이름으로 송금된 내역이 있었어요.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씩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송금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박미선 이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지? 다음날 저는 정수 친구 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도 같은 조선소에서 일했거든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혹시 회사에 박미선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 부인이 아구네 식당에서 일하는 그 아줌마요. 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구내식당 아줌마 정수가 맨날 그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그 여자한테 왜 돈을 보내는 거지? 저는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몰래 정수 휴대폰을 확인했죠. 남편은 시력을 잃었지만 음성 안내로 전화는 받을 수 있었거든요. 통화 내역을 봤는데 미선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어요. 문자는 못 봤지만 통화 내역이 어마어마했어요. 거의 매일 통화했더라고요.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씩. 그것도 낮 시간대에 제가 장 보러 나가 있을 때나 동네 사람들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전화했더라고요. 저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집을 비운다고 했어요. 친구네 집에 다녀올 거라고, 오후 늦게 올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진짜로 친구네에 간 게 아니라 집 간척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제 휴대폰으로 정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친구네에서 저녁까지 먹고 갈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30분을 더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최대한 조용히 열었죠. 거실로 들어서는데 정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방 안에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다정하더라고요. 제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부드럽게 말한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미선아, 나 오늘 성희가 늦게 온대. 저녁은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 나도 보고 싶어.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예전에는 매일 당신 얼굴 보러 식당 갔었는데. 그립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수는 계속 통화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이 모양이라 눈만 좀 나았어도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산재 보상금도 나오고 하면 우리 조용한데 가서 살자. 그 말에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뒷전이고 그 여자랑 살겠다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방문을 벌컥 열었죠. 정수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떨어뜨렸어요. 여보, 언제 왔어? 정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방금 들어왔어.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게 회사 동료야. 정수가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 동료, 남자 동료한테 미선아라고 불러. 당신 목소리 너무 다정하던데. 그 순간 정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동안 확인한 걸 다 쏟아냈죠. 통장도 봤어. 매달 박미선한테 돈 보낸 거 다 봤어. 호텔 가고 명품 사준 것도 다 알아. 회사 식당 아줌마지. 그 여자 정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0년이야.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나는 당신 믿고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야. 정수는 미안해,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소리쳤죠. 미안하다고 끝나. 얼마나 오래된 거야. 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정수는 결국 다 털어놨어요.
5년 전부터 시작됐대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박미선을 만났고 처음엔 그냥 밥 먹으러 가면서 인사하는 사이였대요. 근데 점점 자주 이야기하게 됐고 미선이가 자기를 잘 챙겨줬대요. 반찬도 더 얹어주고 국도 더 떠주고 사소한 거였지만 그게 좋았대요. 저는 집에서 애들 일로 바쁘고 정수한테 잔소리도 많이 했거든요. 정수는 그게 부담스러웠대요. 근데 미선은 달랐대요. 힘들지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말해줬대요. 그렇게 가까워졌고 결국 5년 전부터 관계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처음엔 일회성인 줄 알았는데 계속 만나게 됐고 정이 들었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년이야. 5년 동안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저는 더 물어봤어요. 얼마나 썼어? 그 여자한테 돈 얼마나 썼냐고.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계산해보니 한 2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2억 제 귀를 의심했죠.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보내줬고 명품 가방이랑 옷도 사줬대요. 호텔도 자주 갔고 여행도 갔대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저는 그 5년 동안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어요. 정수가 바쁘다고 해서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랑은 여행을 다녔다니. 그것도 우리 돈으로 제가 쌓아온 재산으로. 정수는 또 말했어요. 미선이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전세로 올려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보증금도 대줄 생각이었는데 그때 사고가 나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는 단 한 번도 목걸이 하나 제대로 안 사주더니 그 여자한테는 명품을 사주고 집까지 얻어주려고 했다니. 그날 밤 저는 정수한테 말했어요. 이혼하자. 정수는 깜짝 놀라면서 매달렸어요. 성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 30년을 함께 살았지. 근데 당신은 그 30년을 배신했잖아. 5년 동안이나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혼하고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제가 30년 동안 바쳐온 게 너무 아까웠어요. 정수가 모은 재산도 반은 제 거였어요. 제가 집안 살림 꾸리고 애들 키우고 정수 뒷바라지했기 때문에 정수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그 재산 중 2억을 그 여자한테 썼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저는 복수하기로 결심했어요. 정수가 저한테 한 것만큼 정수도 아프게 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그 박미선이라는 여자, 그 여자는 절대 가만 안 둘 거라고 다짐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겉으로는 정수를 용서한 척했어요. 당신이 눈이 안 보이니까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 나도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 우리 다시 잘해보자. 정수는 제 말에 너무 고마워하면서 울었어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고 있었어요. 일단 저는 박미선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정수 회사 동료 부인한테 다시 연락했죠. 미선 씨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 친구 부인이 알려주더라고요. 박미선은 50대 초반이고 이혼한 여자래요. 혼자 살면서 구내식당에서 일한 지 7년 정도 됐대요. 주변 평판은 나쁘지 않은데 남자 직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쓴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특히 돈 잘 버는 남자들한테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확신했어요. 저 여자는 처음부터 정수 돈을 노린 거라고. 저는 박미선의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정수 통장에 찍힌 계좌번호로 역추적했죠. 은행 직원이 도와줬어요. 제가 남편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했더니 동정심에 살짝 알려줬거든요. 주소를 알아낸 저는 직접 그 동네에 가봤어요.
오래된 빌라촌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더라고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박미선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봤죠. 보니까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어요. 키도 작고 통통한 편이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웃는 모습이 좀 교활해 보였어요. 남자들 앞에서는 애교를 부리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더 조사했어요. 미선은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전 남편한테 위자료도 못 받았대요. 전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만 잔뜩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가 정수를 만난 거예요. 돈 많은 남자, 착한 남자, 속이기 쉬운 남자를 찾았던 거죠. 저는 정수 휴대폰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정수는 눈이 안 보이니까 제가 휴대폰 설정을 다 해줬거든요. 그때 슬쩍 제 휴대폰과 동기화시켰어요. 정수가 박미선이랑 통화하는 내용이 다 제 휴대폰으로 녹음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문자 내용도 다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며칠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박미선은 계속 정수한테 연락했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요즘 집에만 계시죠?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찾아뵐까요? 그러면 정수가 아니야 성희가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참자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박미선은 계속 돈 얘기를 했어요. 오빠 제가 요즘 좀 힘들어요. 집 월세도 밀리고 카드값도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정수가 미안해. 지금은 내가 돈을 함부로 못 쓰는 상황이라 성희가 통장을 다 관리하거든. 그렇게 말했어요. 박미선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오빠는 저한테 잘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저는 박미선의 약점을 찾았어요. 돈이 급하다는 거, 그걸 이용하기로 했죠. 어느 날, 저는 정수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친정 엄마 병원비로 돈이 좀 필요해.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정수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얼마나 급한데? 저는 급한 척 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해야 하는데 친정 오빠가 지금 사정이 안 좋대.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정수는 할 수 없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인출했죠. 하지만 친정 엄마한테 준 게 아니에요. 제 비밀 계좌에 넣어뒀어요. 며칠 후 박미선이 정수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저 정말 힘들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월세를 3개월이나 밀렸거든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정수는 난처해하면서 미안해. 지금 내가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그렇게 말했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저는 박미선한테 직접 연락했어요. 정수 휴대폰으로 저장된 번호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박미선 씨죠? 저는 정수 아내 이성희입니다. 상대방은 깜짝 놀라서 말을 더듬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랑 우리 남편이 5년 동안 만났던 거. 돈도 2억 넘게 썼다는 것도 다 알아요. 박미선은 당황해서 아, 그게 오해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걸 끊었어요.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내일 3시 강남역 스타벅스로 오세요. 안 오면 당신 직장에 다 알릴 거예요.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할 거고요. 박미선은 할 말을 잃었고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박미선은 이미 와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앉았어요. 박미선은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했어요. 부인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잘못인 줄 알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 돈이 좋았으니까 그만둘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박미선은 변명했어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혼자 살기 힘들어요. 정수 씨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냥 받은 거예요. 받은 거라고 아주 당당하네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재산을 당신이 받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박미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당신을 여기 부른 건 합의하기 위해서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남편한테 받은 돈 2억 2천만 원 다 돌려받고 싶어요. 박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2억 2천만 원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돈을 갚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당신 문제예요. 6개월 안에 다 갚으세요. 박미선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해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받은 돈 내역이에요. 통장 사본이고 호텔 영수증이고 명품 구매 내역이에요. 다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이에요. 당신이랑 우리 남편이 통화한 내용 다 녹음되어 있어요. 박미선은 서류를 보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이걸 당신 직장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기혼 남자 직원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돈까지 받았다는 게 알려지면 당신 바로 잘릴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 권리 침해로 민사소송 걸면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배상해야 할 거예요. 박미선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발 직장만은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6개월 안에 2억 2천만 원 갚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박미선은 결국 합의서에 사인했어요. 매달 400만 원씩 갚기로 했죠. 6개월이면 2억 4천만 원인데 이자까지 포함한 거예요. 제가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각서도 쓰게 했어요. 정수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만약 연락하면 위약금 5천만 원을 추가로 내겠다는 내용. 박미선은 울면서 사인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수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박미선 만났어.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왜 만났어?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쓴 돈 다 받아내기로 했어. 6개월 안에 2억 2천만 원 돌려받을 거야. 정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성희야, 그건. 저는 정수 말을 끊었어요. 당신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박미선은 첫 달에 4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약속대로 돈이 들어왔죠. 저는 계속 감시했어요. 박미선이 정수한테 연락하는지 확인했거든요. 다행히 연락은 없었어요. 박미선도 겁이 났나 봐요. 3번째 달에 박미선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인, 제가 이번 달은 돈을 못 보낼 것 같아요.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합의서에 사인했잖아요. 어떻게든 구해서 기한 내에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직장에 알릴 거예요. 박미선은 울면서 애원했지만 저는 끊었어요. 며칠 후 돈이 입금됐더라고요. 아마 어디선가 빌렸나 봐요. 저는 계속 압박했어요.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정확하게 입금되게 만들었죠. 정수는 제 태도가 달라진 걸 느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아내가 아니었거든요. 정수를 돌보긴 했지만 감정은 메말랐어요. 밥도 차려주고 씻기고 약도 챙겨줬지만 따뜻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정수가 말을 걸면 필요한 대답만 했죠. 어느 날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희야, 나한테 아직도 화났어. 용서 안 할 거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용서는 했어. 안 그러면 당신이랑 같이 못 살지. 근데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가거든. 정수는 울먹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당신은 30년 신뢰를 배신했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정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 재산 절반은 내 거야. 내가 30년 동안 집안 꾸리고 애들 키운 대가야. 그러니까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다 할 거야.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받았죠.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이혼하지 않아도 재산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정수가 혼인 중에 부정한 관계로 재산을 유출한 경우 제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정수한테 말했어요. 우리 재산 분할할 거야. 이혼은 안 하지만 명확하게 내 거 구분할 거야. 정수는 놀랐지만 반대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요. 건물은 제 명의로 넘겼어요. 예금도 절반은 제 계좌로 옮겼죠. 정수가 받은 산재 보상금도 절반은 제가 가졌어요. 정수는 한마디도 못하고 다 따라왔어요. 그렇게 제 재산이 확실하게 보호됐어요. 더 이상 정수가 함부로 쓸 수 없게 된 거죠. 6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박미선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인, 저 정말 더 이상은 못 갚겠어요. 제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카드 빚에 개인 대출까지 이제 한계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직장에 알릴 수밖에 없네요. 합의서 위반이니까 위약금도 내야 하고요. 박미선은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살아야죠. 저는 단호했어요. 그럼 당신이 우리 부부 30년을 망가뜨렸을 때는 생각 안 했어요. 당신이 우리 재산 2억을 가져갔을 때 우리 생각은 했어요. 박미선은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박미선은 마지막 돈을 입금했어요. 6개월 만에 2억 4천만 원을 다 갚았죠.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박미선이 회사를 그만뒀대요. 빚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고 연락도 안 된대요. 아마 신용불량자가 됐을 거예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정수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이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에요. 제 권리를 정확히 알고 주장하는 사람이 됐어요. 정수는 많이 변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예전처럼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하죠. 집안일도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노력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 개는 것도 배우고 있어요. 가끔 제 손을 잡으면서 미안하다고 말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눈이 안 보여서 저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니까요. 박미선한테 받은 돈은 제 비밀 계좌에 고스란히 있어요. 그 돈으로 나중에 뭘 할지 생각 중이에요. 아마 제 노후 자금으로 쓸 것 같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끔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왜 이혼 안 했어? 그렇게 배신당했는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끝이잖아.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는 거지. 근데 나는 그게 싫었어. 정수가 평생 죄책감 안고 살게 만들고 싶었거든. 매일 제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미안해하고 제가 씻겨주고 돌봐줄 때마다 고마워하면서도 괴로워하고 그게 진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정수는 이제 저 없이는 못 살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제가 모든 걸 해줘야 하거든요. 은행도 가고 병원도 가고 밥도 차려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면서 저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해줘요. 사랑은 없어요. 정수가 그걸 느낄 거예요. 제 마음이 떠났다는 걸 그런데 저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걸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요. 제 딸이 어느 날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용서한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용서와 함께 사는 건 다른 거야. 엄마는 용서했어. 안 그러면 같이 못 살잖아.
근데 잊은 건 아니야. 절대 잊을 수 없어. 딸이 또 물었어요. 그럼 왜 이혼 안 해요?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저는 말했어요. 너희 아빠는 이제 저 없이는 못 살아. 누군가 돌봐줘야 하는데. 그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사랑하는 건 아니야. 의무로 하는 거지. 딸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강하다고 저는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 변한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었거든요. 제 권리를 찾은 거죠. 지금 저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요.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재산도 지켰고 제 권리도 찾았어요. 매달 들어오는 건물 월세로 여유롭게 살아요. 정수는 여전히 눈이 안 보이고 저한테 의지하며 살아요. 가끔 TV에서 부부 이야기 나오면 정수가 말해요. 우리는 다시 잘 지내는 거 맞지? 우리 괜찮은 거지? 저는 대답해요. 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정수는 안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사랑은 완전히 식었어요. 남은 건 의무감과 복수심 뿐이에요. 정수를 평생 곁에 두고 괴롭힐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라 곁에 두고 매일 상기시킬 거예요. 당신이 저한테 뭘 했는지 그게 제 복수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려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자주 가요. 제 인생을 즐기는 거죠. 정수는 집에서 기다리고요. 그게 바로 복수예요.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정수는 아무것도 못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저는 자유롭게 제 인생을 살고. 정수는 집에 갇혀서 후회하며 사는 거죠.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배신당했다고 해서 무너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제 권리를 찾고 당당하게 살면 돼요. 저는 그렇게 했고 지금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 믿음을 배신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죠. 이혼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케이스였어요. 때로는 곁에 두고 평생 후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배신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